자, 오늘의 마켓 포인트 헤드라인입니다. 추세는 살아있다. 로봇주의 랠리에 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가 상승을 합니다. 방산주나 조선주 제외하고는 거의 오르지 않나 싶긴 한데 일단은 오늘 로봇주에 집중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다른 섹터들이 많이 못 움직였을 때 아니죠. 반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소외되는 모양새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다시 한번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로보티즈라든지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선순환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봇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일단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AI 쪽에 대해서 AI 쪽과 로봇 쪽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정부에서 인사 발령과 관련돼서 인사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하정우 센터장이 관련돼서 인사 임명이 되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LG 출신의 그리고 이제 로봇 쪽까지도 같이 연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인사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되면서 로봇 쪽에도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엔 그래도 어렵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포인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그런 이야기들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쪽으로 좀 좁혀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기업에 투자가 들어간 그런 계열사들을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다른 부속품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매수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면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로보티즈가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LG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좀 더 강한데 그 원인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에서 AI 쪽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었던 분이 인사로 이제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인데 휴머노이드 쪽으로 많이 엮이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로봇이 왜 필요할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고령화 사회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고 있냐면 바로 미국 쪽이에요. 북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제조업체들을 미국 내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 리쇼어링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령화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로봇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었던 기업 중에서 뭐가 있냐면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마다 부각이 됐었던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가 자체는 움직이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12%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0%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협동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휴머노이드 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매년 약 34% 정도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본다면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분석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4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간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협동 로봇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협동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두산 로보틱스, 이런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장의 포커스가 휴머노이드 쪽에 많이 휴머노이드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던 상황에서 협동 로봇 쪽으로도 많이 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을 하다가 두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를 한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사업 확장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쪽과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동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주들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 중에서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클로봇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제가 두산 로보틱스가 전 세계적으로 협동 로봇 쪽에서 4위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고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캐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에서 규제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된 뭐 그런 분석 결과를 제가 기반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중국의 로봇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시장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중국 기술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계 기업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주가 흐름이 좀 더 상방향으로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과거에는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중국계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클로봇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큐렉소라는 기업도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료용 로봇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조선주 움직이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뭐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로봇 관련주 외에도 의료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이런 큐렉소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저는 많이 못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수 기준으로 우상향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양한 또 로봇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었던 로봇주들 역시도 시장에서 상승을 좀 나타내는 만큼 로봇주 전반적인 강세의 그런 유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로봇과 뗄 수 없는 그런 섹터가
자율주행 쪽인 것 같은데요. 간밤에 테슬라 쪽에 관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도권에 관해서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게 여러 섹터로 좀 번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의 글로벌 경쟁 구도 전망과 이 구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국내 기업들도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해서 테슬라 쪽과의 어느 정도의 경쟁 구도를 이룰 만한 그런 기업도 있을까요? 뭐 냉정하게 따지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 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장에 지금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과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같은 네.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있죠. LNF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받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테슬라 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보시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PCB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덕전자라든지 뭐 힘텍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진 않지만 변동성이 좀 상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테슬라의 독보적인 위치 쪽에서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본다라면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쪽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꽤나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었던 IT, 전기, 전자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슬라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제가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땐 저는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견조한데 여기서 우리가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볼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안 밀려도 종목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많이 못 올라갔던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전기전자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전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자율주행 쪽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SOS랩이라든지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지금 변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윗꼬리가 좀 달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에 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연산도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에너지가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잊혀졌었던 어떻게 보면 많이 관심이 멀어졌었던 삼원계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슬라의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엮어본다라면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외에서도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도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자율주행, IT, 전기전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에는 저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대형주 위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